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담합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네, 이를 통해 의뢰 협상력을 높일 계획인데요. 오늘 이 시간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대담을 나누기 전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공동행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단체 협상은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왔었고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법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담합이 단계를 보장하되 담합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잘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게 제도인데 악용되지 않도록 또는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법제화하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공정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그러면 이번 법 개정에 나선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사실 어떤 경제적 약자인 소위 의뢰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은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사실상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기업이나 뭐 대형 플랫폼에 비해서 어떤 협상력이 사실상 좀 크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좀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러한 소위 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하나하나의 힘이 너무 약해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거대 기업과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 좀 이제까지는 이제 같이 뭉쳐서 뭔가를 요구를 하면 혹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점이 좀 있었던 것인데요. 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런 소위 을들이 이제 법 위반 걱정 없이 함께 이제 공동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담합이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이게 일부 허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담합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네.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경쟁을 피해서 어떤 시장 경제에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막자. 그렇죠.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협상력이 부족한 약자들이 어떤 대등한 협상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경우까지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소사업자들의 이런 공동 협상을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 개편은 이러한 상황을 좀 반영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상 지위 격차가 큰 어떤 상대방과 협상하는데 필요한 그런 공동행위는 허용을 하되 예. 이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는 어떤 사후에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허용과 견제의 균형을 갖춘 방향으로 설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목적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목적이 아니고 네네. 본인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힘을 합쳐서 담화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약 98% 그 816만에 이르는 것이 이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이제 규모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서로 힘을 모을 필요성은 큰데
또 사실 이런 연대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사실 좀 제한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협의하거나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본 제도 개편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이런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소위 을의 어떤 단체 협상을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예. 뭐 예를 좀 들자면 어떤 납품 단가라던가 수수료,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소위 경제적 약자들이 법 위반을 걱정하지 않고 되게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담화에 힘을 모을 수 있는 주체가 네. 소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중기업도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맞습니다. 거래가 또 달라지나요? 예, 이게 조금 복잡하실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하면 협상력이 크게 부족한 것은 그렇죠. 사실이기 네. 때문에 이제 단체 협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기업에 비해서는 또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맞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다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기업이 포함되는 단체 협상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상 지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이제 공정위가 요건을 확인해서 신고를 수리하면 예. 이제 그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요건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협상에 참여하는 이제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을 모두 합해도 협상 당사자의 어떤 매출액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협상에 참여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매출이나 매입의 30% 이상을 그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협상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도 조금은 다른데요. 네. 이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제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기업이 포함되면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중견기업과 이제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을의 지위가 인정이 되면 중기업이 포함이 돼도 협상이 가능한 그런 맞습니다. 시스템 같은데요. 네. 네네.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소기업과 중기업을 가르는 네네. 이 분류되는 나누는 기준이 뭘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그 현장에서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네.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기업과 중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소기업은 이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한 15억에서 140억 뭐 이하인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이 뭐 400억 원에서 1,800억 원 이하 요런 기업을 이제 중기업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소기업은 규모가 작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 협상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비하면 협상력이 좀 약하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의존도라던가 상대방과의 어떤 지위 격차 이런 최소한의 요건을 좀 확인한 뒤에 이제 허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네. 이야기했던 담합 문제가 원래는 있었다고 짚어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소비자에게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네. 건데 만약에 또 소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측면은 없진 않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듯이 예. 이게 물가 상승이나 이렇게 소비자 피해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우선 단체 협상이 허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행위는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을이
갑에 대해서 협상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된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체 협상 과정에 이런 공동행위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된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어떤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중간재 공급이 끊겨서 뭐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소비자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정위가 사후 통제 장치를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네. 뭐 의뢰 요구권을 저희가 조금 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네.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요구가 가능할지 적용 범위도 궁금해지네요. 아, 네. 이게 그 취지 자체가 네. 대기업 등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필요한 행위들은 폭넓게 허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예.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참여 사업자들이 함께 어떤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들이라던가 어떤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같이 교환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뭐 공동으로 협상 창구를 만들고 대표를 정해서 뭐 협상에 나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이제 뭐 하나 유의하실 점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제되는 거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규정이기 때문에 뭐 다른 법률을 위반하거나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범위한 범위는 허용되지만 네. 어쨌든 소비자의 이익은 보호하는 보완권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가상으로 상상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가장 쉬운 예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 앱에 입점한 어떤 소상공인들이 예. 뭐 수수료를 내려달라 아니면 정산 주기를 단축해달라 이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네. 공동으로 배달 앱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생각을 해보자면 뭐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이 뭐 과도한 단가이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뭐 단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협상이 뭐 끝내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으로 납품을 중단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그런 강한 대응의 경우에는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한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후 통제 장치가 또 작동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후 통제 장치는 어쨌든 공정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배달앱 내 소상공인 예시만 들어도 사실은 뭐 사회에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 기업에 공식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때 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우와 중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만 참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협상 참가자, 협상 상대방 그리고 협상에 필요한 행위의 내용을 정해서 공정위에 이제 통지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5년 동안 이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가 되는 구조가 네. 되는 거고요. 근데 중기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의존도 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좀 갖추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확인해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두 경우 모두 어떤 복잡한 사전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네. 서류를 갖추어서 공정위에 알리는 이런 절차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느끼시는 절차적인 부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법 개정상을 살펴봤는데 네네. 이번에 발표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가 노조를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노동조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살짝 어려운데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사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동안 이제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면 공정거래법 대상으로 법 위반으로 제재를 해 왔고요. 아, 노조 또한 사업자처럼요. 네, 사업자 단체성을 갖기 때문에 사업자성을 갖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화물 차주라던가 배달 기사 같은 어떤 경우는 일하는 모습은 노동자에 가깝지만 네. 실제로 사업자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사업자성이 인정이 되어서 조치를 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헌법상 이제 보장되고 있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네.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이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에서 좀 제외할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선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그리고 노무 제공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노동조합 등 이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이게 노동조합 등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뭐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객체가 되거나 피해가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 이제 노조를 사업자처럼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자, 이번 제도 개편이 자리를 잡으면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시장의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 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예. 이제 830만 중소기업과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어떤 경제적 소위 말하는 경제적 강자를 대상으로 이제 법 위반 우려 없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결국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지금보다 더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어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되게 큰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하고 이제 갑과 을이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또 남은 과제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어떠십니까? 아, 예, 저희는 이제 조속히 이제 입법화를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 논의를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뒷받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통과 후에는 이제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좀 조속히 정비하도록 해서 이제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이 빨리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변화들 그리고 법 개정이 또 잘 안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